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톱클래스 경제 전문 기자가 생방송 도중 사상 최악의 방송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한국 취재 과정에서 목격한 한국의 실상과 중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중국 네티즌들은 격분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이 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삭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VPN을 통해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죠. 심지어 중국 정부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몰락했다고 10년간 주장해온 이 베테랑 기자는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1초만 걸리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흥미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을 뒤흔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차이나 이코노믹스 타임즈의 경제 전문 기자 류하오입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10년째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죠.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몰락해가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 경제는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 전국 생방송에서 했던 단언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말을 인용한 글들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제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한계 분석에 열광했죠. 사무실로 돌아오자 진자오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통 편집장이 부르면 칭찬을 듣기 마련인데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류하오, 방송 봤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진자오 편집장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넌 한국에 가본 적 있나?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자료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편집장은 웃으며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서류를 밀어보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해봐.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잖아. 서류를 펼쳤더니 인천행 항공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출발은 내일이었죠. 갑작스럽네요. 좋은 기사를 위해서라면 갑작스러운 출장도 감수해야지. 원래 리웨이가 갈 예정이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대신 가는 게 좋겠어. 이건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그 몰락의 현장을 목격하고 더 강력한 기사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의 실상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위챗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에서 현지 취재를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류하오 기자님 믿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가방을 싸면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붕괴 현장에서 본 실패한 나라의 민낯. 한국을 비웃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의외였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죠.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5분 만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놀라웠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작은 것에 감탄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을 테니까요.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나요? 중국어였습니다. 당황해서 고개를 들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어를 하실 줄 아시네요? 손님 중에 중국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택시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몰락한 나라라고. 도로도 깨끗하고 차들도 정돈되어 있잖아.
호텔에 체크인한 후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글로벌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루이비통, 샤넬, 구찌. 그리고 그 매장들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불황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더니 직원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중국인임을 알아채자 곧바로 중국어로 말을 바꿨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직원들. 활기찬 소비 문화. 질서 있는 도시 풍경. 이런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몰락한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녁을 위해 찾은 한식당은 고급스러웠고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침체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긴 이르지만 첫날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야겠다. 분명 한국 경제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의 첫 취재 대상인 한국 스타트업 테크웨이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AI 기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이라고 해요. 당연히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테크웨이브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피스 빌딩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방적인 사무실 구조가 눈에 띄었죠. 안녕하세요, 류하오 기자님. 박민준 CEO가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CEO였어요.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도 언젠가 진출하고 싶어요. 제가 살짝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테크웨이브는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지 않나요? 박민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 시장만 바라보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시아, 유럽, 미국까지 진출해 있었고 성장세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테크웨이브만의 특별한 케이스 아닐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행사가 있어요. 함께 가보시겠어요? 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부스를 차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들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VC에서 오신 투자자예요. 박민준이 한 외국인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매우 활기차요. 특히 AI, 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인 투자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런 평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행사 후 박민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잘 나가나요? 아니면 오늘 운 좋게 성공적인 기업들만 본 건가요? 박민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스타트업도 많아요. 하지만 빠르게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만난 스타트업들의 자신감과 기술력은 분명 운으로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몰락했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한국 스타트업의 한계라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품은 한국 스타트업들. 셋째 날 아침,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삼성전자 연구소를 향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허상을 파헤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삼성은 화웨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 번 썼으니까요. 삼성 디지털시티의 정문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가이드로 나온 김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류하오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반나절 동안 저희 핵심 연구시설을 둘러보실 거예요.
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마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민감한 기술들이 많아서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모바일 기술 전시관이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부터 롤러블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첨단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입니다. 3년 후에나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 부장이 보여준 건 접히는 스마트폰을 넘어 여러 번 접히는 멀티폴드 디바이스였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보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화웨이나 샤오미도 이런 기술을 개발 중 아닌가요? 김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시도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이미 10만 번 이상 접었다 펴도 문제없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연구동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본 설비와 기술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차세대 3나노 반도체 공정 모델입니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세계에 2곳뿐이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이 몇 년째 따라잡으려 했던 기술이었으니까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 부장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저희는 30년 이상 축적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반도체 한 장을 만들기 위해 800개 이상의 공정을 거치는데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실패하죠. 연구소를 나오는 길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우습게 본 게 혹시 정부가 원하는 이미지 때문은 아닐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취재 노트를 보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쓴 기사들은 과연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현실이었을까요? 넷째 날 한국공영방송국 KBS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박지민 경제부 기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명함을 보니 경력이 10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류하오 기자님, 중국 언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터뷰룸으로 이동하면서 박지민은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방송국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베이징 CCTV 본사의 화려함과는 달랐죠. 저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 경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가격, 저출산 문제. 매일 이런 주제로 뉴스를 만들죠. 그런 부정적인 내용도 방송하나요? 저도 모르게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국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뉴스를 만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압력이 있지 않나요? 박지민이 웃었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저희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워요. 역대 정권마다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저항했고 지금의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지민은 자연스럽게 최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언론의 자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보도합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죠. 박지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답변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힘들겠네요.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방송국을 나오면서 복잡한 생각이 밀려왔어요. 중국 언론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처음으로 중국의 보도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내가 써온 기사들은 진실이었을까? 다섯째 날 아침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갈등이 컸지만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쓰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니까요. 한국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스템을 갖추다. 제목을 적고 나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제목은 중국 독자들에게 충격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삼성의 기술력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서론에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인상을 솔직히 썼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택시기사의 친절함, 활기찬 서울거리. 그리고 본론에는 테크웨이브와 다른 스타트업들의 이야기,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을 담았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작성했어요. 한국은 침체가 아닌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규모의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이 배워야 할 점도 있다. 기사를 베이징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진자오 편집장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류하오, 내 기사를 봤다. 편집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마. 정부에서 보고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기사가 이미 상부에 보고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편집장님,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편집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침체된 것처럼 써라. 중국이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해. 특히 반도체 부분은 삭제해. 화웨이가 삼성을 앞섰다고 써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온 것과 다르게 쓰면 그건 기자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야. 편집장이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경력이 걸린 문제다. 오늘 저녁까지 수정본을 보내. 아니면 다른 기자가 내 이름으로 수정할 거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기자가 아니라 정부의 홍보도구잖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온 모든 기사들은 얼마나 진실에 가까웠을까요? 제가 비판해온 국가들은 정말 제가 묘사한 것처럼 나쁜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진실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체제에 순응할 것인가. 호텔방에서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중국 언론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 기사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자율적인 기업 문화. 테크웨이브 같은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력. 삼성전자의 연구소에서 본 기술들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는 중국이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한국 기자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행정 시스템. 한국의 공공 서비스는 효율적이고 투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그 질서정연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도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짓을 쓰라고 요구했어요. 이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난 기자가 아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홍콩에 있는 한 국제 언론사였어요. 익명을 요청하며 제가 한국에서 취재한 내용과 중국 정부가 이를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두 담았습니다.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은 끝날 것이고 아마 더 심각한 결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사 제출이 늦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 밖으로 나가 마지막 날의 서울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어. 해가 한강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 역시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3일 후 국제뉴스에 제 제보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제목은 중국 기자가 밝힌 한국 경제의 실상 정부의 검열과 조작된 뉴스였어요. 물론 제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상세한 취재 내용을 보면 누가 제보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테죠. 중국 내에서는 해당 기사가 검열되었지만 VPN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어요. 류하오가 매수당한 게 아닐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담담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사는 어떻게 됐지? 진자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 국제뉴스 기사, 내가 제보한 거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부정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진자오 편집장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랬어? 자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난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버렸습니다. 편집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아니면 이해? 알 수 없었어요. 류하오, 이제 자네는 우리 신문사에서 일할 수 없어. 상부에서 결정했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10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에서 다른 언론사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산타워의 미니어처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틀 후 홍콩의 한 독립 언론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위험도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남산타워 미니어처를 바라보며 대답을 적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체제의 도구가 아닙니다. 제 기사를 읽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도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 기자의 시선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중국의 언론 검열, 현실을 대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하오 기자가 처음에는 오만한 태도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메시지는 진실의 힘과 양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던집니다. 류하오는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희생하면서도 진실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기업 문화, 기술력, 언론 자유, 행정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며 한 사람의 내적 변화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시각의 중요성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과 양심을 지키는 용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